우리 지금 반 했어, 반. 반이라기보다 5분의 2 했어. 하나는 집합의 뜻과 나타내는 뭐 표현 방법, 벤 다이어그램도 있고 뭐 조건 제시법도 있고 원소 날, 요게 가장 기초가 되는 집합의 뜻 파트고요. 그 다음이 부분 집합에 관련돼서 한 거예요. 부분 집합의 개수, 여러 가지를 공부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부터 공부할 게 바로 뭐냐면 집합의 연산이고, 그 다음이 집합의 연산 법칙이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원소의 개수라고 맨 마지막 단원이 나와. 이렇게 5개를 공부하는 게 집합이라는 단원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건 거야. 하이라이트. 그걸 지금 끝냈고, 연산 기호부터 시작해서 그 연산의 법칙, 연산 법칙이라는 건 보통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뭐 이런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연산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집합의 연산 기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연산이라는 게, 숫자의 연산은 뭐가 있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이제 사칙 연산이라고 그러고, 뭐 일반 연산, 그래서 사칙 연산으로 바꾸는 거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제 요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은 보통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집합의 연산은 이런 거예요. 아, 이거 많이 봤는데. 뭐 컵, 캡 이런 사람도 있지. A 컵 B, 뭐 A 캡 B, 뭐 유니온, 이렇게 영어로 합집합 유니온, A 유니온 B. 그다음에 얘를 인터섹션, 교집합을 A 인터섹션 B,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걸 합집합교, 이거를 교집합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건 아니죠. 이게 집합의 연산 기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야. A라는 집합을 B라는 집합,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나타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이걸 사람들은 A 합집합 B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A 합집합 B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합집합이 바로 or, 또는이야. 또는이야. 에이, 참 그래. 또는 한국말로 굳이 얘기하면, 뭐 굳이라기보다 이럴 일이 되게 많을 텐데, 또는 이런 말이고요. 교집합을 영어로 얘기하면, 집중해봐.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 and야. and.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라기보다 뭐 이고 뭐 이면서 뭐 이런 뜻이야. 뭐 이거 동시에 뭐 이런 말이야. 그게 바로 and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A이면서 B인 것들,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인 것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고 B라는 집합이 2, 3, 4라면 A 교집합 B는 뭐냐면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는 거. A의 원소도 되고 and B의 원소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 and 개념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거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 다 되는 거예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를 사람들은 and라 그래.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A지만 A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A만 되는 부분, 얘는 A도 되고 B도 되는 거죠. A만 돼. 여기는 B는 안 돼. 얘는 A도 되고 B도 돼. 얘는 뭐야? 시작. B는 되지만 A는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A를 얘기해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A만 되는 거, A도 되고 B도 되는 거. (102제곱미터) 흔히 얘기하는 30평,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여러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국민주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 값이 뭐 많이 오른다, 뭐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할 때 얘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해.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30평짜리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평이라는 단어는 이제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30평이면 대부분
102제곱미터 정도거든요. 100이나 뭐, 그러니까 100대야. 100부터 109 사이에. 그럼 보통 30평, 보통 30평도 있고 32평, 33평, 34평이 제일 많잖아. 조금 크면 38평도 있고. 얘는 몇 평이게? 평으로 얘기하면 이게 25평이거든. 그러니까 전용 면적 25평. 그런데 아파트는 102평이라 그럴, 102평이 아니라 30평이라 그러거든. 왜 그럴까? 공용 면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딴 집도 쓰고 우리 집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평수 안에 공용 면적도 들어가요. 또 뭐 있어? 화단. 그 다음에 아파트 내 도로, 공원, 놀이터. 이거 다 공용 면적에 들어가요. 아파트 부지를 그 모든 세대들이 나눠 갖는 거야.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거 없으면 어떡할 거야. 집에 못 들어가잖아. 공용 면적 없으면. 그렇잖아. 그래서 언제나 아파트에는 전용 면적이 있고,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라는 건 뭐야? 남들이 들어오면 처벌받는 곳, 허락 없이 들어오는, 그게 전용 면적. 그 다음에 남들도 올 수 있는 걸 뭐라 그러시죠? 공용 면적.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우리 아파트도 전용 면적이 있고, 우리 집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옆집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공용 면적이 있듯이 A라는 집합도 A만 되는 게 있고, A도 되고 B도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교집합이라는 게 뭐냐? A도 되고 얘도 되는 것. 그러니까 어디야?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 어? 그리고 걔를 조건제시법, 이거 외우지 마.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교집합의 원소를 X라고 얘기하면 X는 뭐야? A도 되고 B도 되는 거잖아. 걔를 이렇게 X는 A의 원소입니다. and 되고 이고 이런 뜻이지. 시작. B의 원소이기도 합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뭐다? 시작. A 교집합 B는 A도 되고 B도 되는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왜 그 얘기를 시작했냐면, 이거를 해석 잘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 또는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또는은 선택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는 선택 개념이 아니거든. 사회에서 야, 너 문과 또는 이과 중에서 뭐 선택할래? 뭐 이러잖아. 식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되죠? 저희 짜장면, 짬뽕, 볶음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잖아. 그때 이렇게 짜장면 또는 짬뽕 또는 볶음밥 준비, 이렇게 얘기하지. 뭐 하라는 얘기야? 선택하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수학에서는 짜장면만 먹거나 짬뽕만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또는의 개념은 A가 되거나 또는 B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A 또는 B 되잖아. 여기도 A 또는 B가 되고 여기도 A 또는 B가 되기 때문에 합집합의 의미, 또는의 의미가 바로 A 또는 B가 되는 부분이 바로 색칠을 하면 이 전체가 되고, 따라서 이 합집합도 세 가지로 분류하면 A만 돼도 되고 B만 돼도 되고 A도 되면서 B가 돼도 돼.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짜장면 또는 짬뽕을 먹어라 이러면 과감하게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 다 주세요! 이래도 된단 말이야. 왜? 합집합에는, 또는에는 교집합, A도 되고 B도 되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을 A도 두 부분이구나, B도 두 부분이구나, 합집합도 시작 세 부분이구나, 이거를 또는의 개념으로 수학에서는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조건제시법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원소가 X라면 X는 A의 원소입니다, 또는 X는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기호를 잘 들어봐. 우리가 집합이 되게 어려운 파트라서, 명제도 다 집합이에요. 명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집합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결국은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 집합과 명제는. 그때까지 계속 나타나게 될 텐데, 얘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or, 또는. 얘를 시작. and 개념. and는 뭐래?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얘는 이것만 하건 이것만 하건 둘 다 하건 상관없다. 그걸 다 모아놓은 거를 사람들은 뭐라 해? 시작. 합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집합의 연산기호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하나 뭐고? 합집합. 이걸 뭐라고 해석하라고? 합했다 이러지 말라니까. 이것 또는 이거. 교집합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아, 그거를 교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또 있어. 쌤 또 뭡니까? A 위에 C를 붙여요. 지수처럼. 뭐 A의 제곱처럼 위쪽에다가 이걸 위첨자라 그러잖아요. 지수에다 살짝 이렇게 C를 붙여. A, B, C 할 때 C. 영어로 얘기하면 컴플리먼트야. 컴플리먼트. 이래도 컴플리먼트죠. 요즘 애들 영어 참 잘하던데 부러워 죽겠어. 어? 와, 얘도 컴플리먼트죠. 이건 칭찬하는 의미. 이거는 보충하는 의미입니다. 요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컴플리먼트의 뜻이 바로 뭐냐면 전체에서 개를 뺀 나머지를 컴플리먼트라 그래요. 이거를 반대말이 아니야. 전체에서 개를 뺀 나머지를 컴플리먼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계절을 얘기하라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이때 여름의 컴플리먼트를 얘기하라 그러면 전체에서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시작. 봄, 가을, 겨울이야. 이거를 어떤 애들은 여름의 컴플리먼트를 반대말이야. 그래서 막 여름은 더우니까 겨울 막 이런 애들이, 그게 아니라 전체에서 개를 뺀 나머지를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름의 컴플리먼트라는 것은 여름에다가 뭐를 보충해야지 전체를 이루니, 이런 뜻이에요. 남자의 컴플리먼트. 남자에다가 여자를 합치면 이제 인류, 사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남자의 컴플리먼트는 여자, 여자의 컴플리먼트는 남자야.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말로 착각을 한다고. 반대말이 아니라 전체에서 개를 뺀 나머지. 아, 그래서 이 컴플리먼트를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중국말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자로 여라 그래. 남을 여자. 남을 여 알아요? 남을 여? 여분. 저 혹시 좀 이거 좀 저 콜라 좀 남는 거 있으면 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남는 거. 남을 여자를 쓴다. 그러니까 여름의 컴플리먼트는 여름을 빼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봄, 가을, 겨울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집합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A의 여집합 그럽니다. 여자 아니야. 남집합도 있어요. 아니야. 남을 여자를 써요. 여집합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야. 그러니까 컴플리먼트 여집합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전체 집합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A가 있다면 A의 여집합 개념은 어디에서?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은 알파벳 U를 씁니다. 전체 집합에서 뭘 뺀 나머지? A를 뺀 요 나머지, 얘네들을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A 여집합이 뭐라고?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가 된다. 됐지?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 A랑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얘기하셔. 그러면 A만 얘 합쳐놓은 거니까 전체가 뭐야? 시작. 전체 집합.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말고 당연한 거죠. 자기 자신과 A가 아닌 부분, A가 아닌 부분이니까 전체란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어디에서 아닌 부분? 전체에서 A가 아닌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C를 명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정. 따라해봐. 명제의 부정. 명제의 부정.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not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에서란 말이 생략돼 있을 뿐이고 전체에서 A가 아닌 부분. 그러니까 해석하면 A랑 A가 아닌 부분을 합치면 뭐야? 이 얘기지. 그럼 뭐야?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전체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잘 들어봐. 진짜 중요하다. 이건 뭘까? A랑 A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 공통인 부분.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A도 되고 A가 아닌 것도 되는 거. 그런 게 세상에 어딨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공집합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임을 외우지 말고 그냥 알면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여집합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A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이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부정 개념이니까 부정의 부정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지 않아 막 이런 거. 사랑한다 그러면 되지. 고백해본 적 있니 민자? 어디서? 클럽에서? 어디서 고백해? 어디서? 장소요? 장소라기보다 어떤 집단에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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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학교. 클럽? 학교. 포장마차? 어디? 학교에서? 학교에서 고백했어? 대학교 때? 아니요. 고등학교 때? 아기 때. 애기? 유치원? 중학생 때? 중학생 때? 남녀 공학이었어? 동갑? 오빠? 동화. 동갑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빼빼로. 12월 11일? 뭐라 그랬어? 그 뒤에서 이게 등을 툭툭 찔렀어? 뭐야? 그랬더니 이거 이랬어? 뭐라 그랬어? 아니요, 그냥 주고 왔어요. 그냥 주고 왔어? 네. 불렀을 거 아니야? 민호라면 민호야 그랬어? 아니면 그냥 이러고 그냥 왔어? 친구. 친구한테 전해달라 그랬어? 아니, 친구였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랬구나. 자연스럽게 친구였어. 남사친이었는데? 그럼 성공했어? 실패했어? 꺾이나! 이 성공하기 힘들어. 그치? 그러니까 그럴 확률은 당연히 수학적으로 떨어지지. 내가 얘를 좋아하는데 얘도 나를 좋아하려는 건 거의 뭐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같이 좋아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 같아. 근데 또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보통 한쪽이 더 좋아하잖아. 남녀 관계를 잘 보면 한쪽이 더 좋아해. 아주 더 좋아하는 쪽이 을이 된다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다 참아주고, 그치? 응?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참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부정에 다시 부정은 긍정이잖아. 그러니까 A가 아닌 것들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시작. A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A의 여집합이 바로 여기잖아. 전체에서 걔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 또 이런 것도 해볼까요? 뭐도 해볼까? 공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이요. 전체에서 아무것도 안 뺀 거지. 얘를 뺀 나머지를 여집합이라 그런다 그랬는데 공집합을 빼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뺀 거. 그러니까 뭐야 시작? 전체겠죠. 그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전체에서 전체를 빼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남겠지.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명제에서는 얘가 뭘로 쓰인다고? 부정. 전체에서라는 말만 생략되고 전체에서 얘가 아닌 부분을 A 여집합. 이거 조건지 시험하면 나타내볼까? 어떻게 표현할래? 한번 해봐. 조건제시 보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여러분이 마음껏 얘기하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야. 애들 맨날 이것도 막 외우고 막 그래. 표현해보면 되잖아. A가 아닌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X는 A가 아닌 부분이야. 근데 어디에 원소이긴 해야 돼요. 전체 집합의 원소면서 and 뭐는 아니어야 돼. A의 원소는 아닌 것들이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렇지 않니? 이런 느낌이 바로 뭐가 된다. 시작. 여집합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배웠어.
뭐야?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이 나머지 하나는 수학의 세계에서 빌려왔어. 그게 뭐냐? A-B. 이걸 보통 영어로 아니냐 중국어로 차라 그러잖아. 더하는 걸 합이라 그러고 합차 이렇게. 이걸 한 뭐라 그러냐? 차집합 이렇게. 따라해봐. 차집합. 차집합. 어디서 어디 뺀 거야? A에서 B인 부분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A는 두 부분이잖아.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잖아. 여기에서 B인 부분을 뺀 거니까 여기에서 이 B인 부분을 빼고 나면 어디만 남아요? 순수한 A만 남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기해도 돼. 순수한 A. A에서 B인 부분, 공용 부분을 다 뺀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순수한 A. 여길 뭐라 그러면 시작. 차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B에서 A인 부분을 뺀 거지. 그러니까 B에서 A 부분을 뺐다 그래서 이 순수한 B를 B-A, 순수한 A를 A-B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서 뭐 어디에서 어디 빼도 되니? B에서 교집합 빼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아니 안 될 게 뭐가 있어. 바로 붙이면 이거 하나로 보는 거니까. B에서 이거 빼도 얘를 표현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다는 건 뭐냐면 이 말 뜻이 여기에 원소인 것들 중에서 여기에 원소를 제외한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차집합이라는 얘기고 걔를 한글로 얘기할 때는 조금 전처럼 순수한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시작 순수한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집중해. 얘가 바로 A-B라 그랬지 않나. 얘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A는 되는데 B는 안 되잖아. 그지? A는 되고 and B는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 A는 되고 and B가 아닌 것. A는 되고 and B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니까. 결국 따단 오늘 하이라이트.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시작.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차집합은 숫자에서 나온 기호잖아. 순수한 집합기호인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건 놔두고 뒤에 있는 거 있잖아. 빼기 뒤에 있는 게 여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따라해봐. 민지야.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시작.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It 된다. is very important.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되는구나. A-B 여집합. 여기서도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B 여집합이잖아. 뒤에 있는 집합이 다시 여집합. 그럼 뭐야? B. 와, 이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입에 완전 배야 돼.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시작. 여집합.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됩니다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거꾸로 얘를 이렇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방향 다 연습해야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교집합이랑 여집합이 보이면 언제든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C가 여기는 안 붙어있고 붙어있잖아. 어디서 어디 빼게? 안 붙어있는 쪽에서 붙어있는 쪽으로 빼는 거야. 안 붙은 쪽에서 붙어있는 쪽으로. 여기서 이쪽을 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시작. A-B가 된다. B에 대해서 여집합, 교집합, C 이렇게 돼. 응?
그러면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잖아. 이럴 때는 안 붙어있는 쪽에서 붙어있는 방향으로 빼는 거야. 빼는 방향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니까. 그래서 답은 C-B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합을 여러분 분명 내가 정확해. 여러분 집합 그런 앞부분이 쉬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선생님 있어요. 어디가 어려운데 그럼 뭐라 그러냐면 뭐 다음을 간단히 고치시오 이런 것들은 막 저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 벤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 그래. 벤다이어그램이 만벽통치학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다음을 간단히 고치시오를 막 벤다이어그램을 막 표현해 본다. 그럼 진짜 어렵다. 걔네들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뭐게? 집중하면 돼. 뭘 가르쳐 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뭘로 봐? 시작.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줄 거냐면 동치 변형 10가지를 가르쳐 줄 거거든. 그게 집합과 명제랑 왔다 갔다 거리는 거거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그 이유도 뭐라고 얘기하면 돼. 선생님 얘가 차집합인데 여기는 A는 되는데 B는 안 되잖아요. A는 되는데 and B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표현하시오 그러면 B-A인데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냥 편하게 시작. B는 되는데 A는 안 되잖아요. B는 되는데 and A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부정의 의미라 그랬죠 C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도 당연히 바꿀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러분 벤다이어그램 내가 이번에 이렇게 만들게. 집중해봐. 거의 끝났어. 여러분 얘가 어딜까?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 어딜까? A 합집합 B가 이거잖아요. 다 색칠한 거. A만 되거나 B만 되거나 다 되거나 A 또는 B인 부분. 걔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걔가 아닌 부분이니까 어디야? 여기야.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요 테두리 남는 부분 얘가 바로 이놈이잖아요. 근데 얘를 조금 전처럼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봐봐.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얘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 여기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데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여기 색칠된 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잖아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이잖아요. A도 아니고 and B도 아니잖아요. 이게 같아요. 이거를 내가 먼저 발견했으면 정승재 법칙인데 영국의 수학자 드모르강이 먼저 발견을 한 거야. 나 진짜 아까워 죽게. 나 진짜 한 번에 진짜 와 영국의 수학자 드모르강. 미국 현재 대통령을 알고 외국 대통령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한 30년 전에 미국 대통령 여러분 잘 모르잖아. 30년 전이면 언제예요? 30년 전이면 대통령 누구였을까? 레이건 대통령인가? 잘 모르잖아. 아무튼 잘 모르지.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더 모르고. 난 인생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수학자라고 생각해. 전 지구인이 다 이 사람을 알잖아. 그치?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이나 왕이 돼도 다 몰라. 야, 피타고라스. 우와, 다 알잖아. 드모르강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와, 정말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와, 이런 것처럼 제일 인지도 있는 사람이 누구겠니 지금? 전 세계에서. 뭐 BTS, 우리나라에서는 BTS겠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 사람. 그치? 그렇겠다. 아무튼 부러워. 평생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 사람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부르게 되니까. 읽어보세요. 누구라고? 드모르강. 이 뭐라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거 발견한 거예요. 뭐야? 이 부분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드모르강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을 처리하는 방법.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것처럼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은 각각 여집합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드모르강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여집합, 얘도 여집합, 얘도 여집합인데 A를 여집합하니까 뭐고? 이거고. 여집합은 부정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5어거든요. 명제 시간에도 배워요. 5어의 부정은 AND예요. 그래서 얘는 AND로 바뀌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B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시작. B의 여집합이 된다. 이게 바로 드모르강의 법칙입니다. 아,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A의 여집합, 교집합이 들어있어도 마찬가지야. 전체 여집합이 있으면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 부정 각각 다 부정한다. 각각 여집합 취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A의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 취하면 뭐야? A. 교집합의 여집합 얼마야? 합집합. B의 여집합 얼마야?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똑같다. 그러니까 전개하듯이 전체 여집합을 처리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는 시작? 드모르강의 법칙이라 그러고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은 부정.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도 부정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쌤! 차집합의 전체 여집합은요? 차집합의 전체 여집합은요? 그건 교집합을 바꾸면 되잖아.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교집합의 여집합 한 다음에 부정 하면 되지. A를 부정 시작. A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얘는 시작. B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를 뭐라 그런다고 시작. 집합의 연산까지 공부한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은 다 한 거야.